콜롬비아 해군이 중국 해적 어선단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CNN도 난리가 났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6.25 전쟁에 파병했던 은혜를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국의 군대를 보낸 국가입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대한민국이 콜롬비아에 전해준 특별한 선물이 남미 바다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불법 어업에 속수무책이던 콜롬비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국방부 해군 전력 담당관 마누엘 로드리게스 중령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9월의 그날은 제 군 생활 20년 중 가장 굴욕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소형 순찰정을 이끌고 태평양 연안 부에나벤투라 인근 해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척이 포착되었죠. 경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모두 무장하세요. 저희는 정해진 절차대로 국제통신 주파수로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마치 듣지 못한 척 그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자 그들의 갑판에는 최소 20명이 넘는 선원들이 모여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 손에는 쇠파이프와 심지어 작살총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진입 경고. 당신들은 콜롬비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 중입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검문에 응하십시오. 우리의 경고에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중국어 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어선에서 고압 물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산업용 물대포였습니다. 우리 순찰정은 작았고 순식간에 선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CP-09. 물대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지원 함정도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순찰정의 무장은 기관총 한정이 전부였고, 민간 어선에 발포하는 것은 국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중국 어선이 우리 순찰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원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를 구조하는 동안 다른 어선들은 그물을 걷어들이고 우리 영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부상당한 부하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의 정복을 입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본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우리 순찰정에 대한 위협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을 막을 충분한 장비도 함정도 없었습니다. 작전 보고서를 제출한 후 참모총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드리게스, 이대로는 안 되네.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해군의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고 당신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주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제 상황에서 현대화된 함정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겪은 이 굴욕적인 사건은 사실 콜롬비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원형어선단은 남미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원형어선의 약 38%가 중국 국적이며 그 숫자는 17,000척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함대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었죠. 연료 보조금, 세금 혜택, 심지어 해안경비대의 보호까지 제공받으며 글로벌 해양 자원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마치 바다의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어업단체 대표가 한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해역을 감시할 충분한 해군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콜롬비아 어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소규모 어촌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 어획량이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어촌은 아예 어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어업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 대형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텅 비워놓았습니다. 부에나벤투라 인근 어촌에 놓인 어부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형 산업용 그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GPS 교란 장치로 위치를 속이며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물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콜롬비아 해군의 전력 담당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어민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뜻밖에도 70년 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별한 인연에서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흑백사진 속 인물은 제 할아버지 호세 로드리게스 대위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 대대 소속 장교였죠.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훈장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10살 때쯤 할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훈장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오래된 앨범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건 태극무공훈장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 받은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나라에서 준 선물이지. 할아버지는 1951년 콜롬비아 대대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병되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209명에 불과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5,100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한국 땅을 밟았고 그중 163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임진강 전투를 기억하고 있단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중공군과 싸웠어. 동료들이 눈앞에서 쓰러졌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켰단다. 왜 그렇게 먼 나라를 위해 싸웠냐고? 자유를 지키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우리의 의무니까.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강인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보다 희망이 더 컸다. 우리에게 몇 안 되는 식량과 물을 나눠주던 한국 노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지. 할아버지는 귀국 후에도 한국과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내준 감사패와 기념품들을 소중히 간직하셨고 한국어 몇 마디도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2008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누엘,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지 말거라. 우리가 피를 흘려 지킨 그 나라는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야. 당시 저는 해군 소령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고 가능한 한 한국의 발전 소식을 찾아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현대화 소식은 제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 그 한국이 혹시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떠오른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제가 해군 전력 담당관으로서 매일 마주하는 보고서들은 우리 함정들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6년 초 해군 사령부에서 열린 작전 회의에서 저는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방부 차관과 합참 의장까지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죠. 현재 콜롬비아 해군이 보유한 주요 초계함 10척 중 실제 작전 가능 상태는 4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부품 부족과 노후화로 항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평양 쪽 해역 담당 초계함은 단 2척만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와 GPS 교란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며 상호 통신하며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우리 함정들은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 초계함들은 대부분 19만 7080년대에 도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통신 장비조차 자주 고장났으며 한번 고장나면 부품 수급이 몇 개월씩 걸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현재 평균 출동 대응 시간은 약 3시간 반입니다. 불법 조업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함정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보통 12시간 내에 우리 영해를 빠져나갑니다. 합참 의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로드리게스 중령,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용 중인 함정들의 출동 배치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척 이상의 현대화된 초계함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 상황으로는 새 함정 도입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외 군사 원조나 중고 함정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이 퇴역시키는 포항급 초계함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회의실에 의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묻는 눈빛들이었죠. 한국은 현재 차세대 초계함을 도입하면서 19만 8090년대에 건조된 포항급 초계함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아직 충분히 활용 가능한 상태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합참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로드리게스, 그 한국 함정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오. 정부 차원의 접촉이 필요하다면 준비하겠소. 그렇게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2016년 6월에 어느 오후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어 두 번, 세 번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방국 콜롬비아 해군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포항급 초계함, 경주함 PCC-761을 무상 양도하고자 합니다. 무상 양도, 그것도 완전히 현대화된 초계함을 콜롬비아 해군 총사령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해군 참모 총장과 국방부 장관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무상으로 준다는 건가? 어떤 조건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해군 참모 총장의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이런 규모의 선물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문에는 어떤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6.25 전쟁 당시 콜롬비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주함은 1984년에 건조된 함정이지만 한국 해군은 양도 전 완전한 정비와 일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콜롬비아 해군 승조원들을 위한 6개월간의 교육 프로그램과 2년간의 기술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의 무관이었습니다. 중령님, 한국 해군 참모 총장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원조가 아니라 7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피를 흘렸던 그 나라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손주인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의 말입니다. 국방부의 지시로 저는 한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주함의 양도 협약을 체결하고 함정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주 후면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2016년 7월 저는 콜롬비아 해군 대표단 5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고 그중 한 명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로드리게스 중령님, 한국해군 국제협력과 김태준 대령입니다. 김 대령은 콜롬비아에서 군사 무관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스페인어 실력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경주함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와, 이게 우리 함정이 된다니 믿기지 않네요. 1200톤급의 경주함은 콜롬비아 해군이 보유한 어떤 초계함보다도 현대적이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함교에 올라 함정을 둘러보는 동안 한국 해군 기술진들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경주함은 최근 6개월간 완전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주요 엔진 시스템은 모두 교체했고 레이더와 통신 장비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76mm 함포와 대한미사일 발사대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정 내부의 모든 표시와 매뉴얼이 이미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콜롬비아 승조원들의 적응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기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측이 단순히 함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0년치의 유지 보수 계획과 필요한 부품 목록, 심지어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님, 우리는 콜롬비아 해군이 이 함정을 최소 15년 이상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 대령의 말에 저는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양도식 전날 저녁,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주최한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콜롬비아에 함정을 양도하는 것은 우리 해군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가 보내준 도움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임진강 전투에서 콜롬비아 대대가 보여준 용맹함은 한국 군사 교육과정에서 지금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6.25 당시 콜롬비아 군인들과 함께 싸웠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준 콜롬비아 군인들, 저는 평생 그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흘린 땀과 피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양도식에서 경주함에는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ARC 칼레아. 콜롬비아의 영웅적인 해군 장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우리의 새로운 주력함이었습니다. 2017년 1월 ARC 칼레아함이 드디어 콜롬비아 태평양 함대에 정식 편입되었습니다. 부에나벤투라 해군기지에서 열린 취역식은 콜롬비아 해군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이 행사에는
특별 손님으로 한국 해군 대표단과 주콜롬비아 한국 대사도 자리했습니다. 취역식 연설에서 해군 참모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해군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ARC 칼레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 함정은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운 콜롬비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칼레함의 초대 함장으로 임명된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특별 훈련을 받은 저와 84명의 승조원들은 이 최신의 함정을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취역 일주일 후 첫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말페로 섬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외국 어선단에 대한 단속 작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척의 소형 순찰정으로 진행하던 작전이었지만 이제는 칼레함 한 척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승조원, 전투 배치, 불법 조업 선단을 향해 최대 속력으로 접근합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10여 척의 어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칼레함이 빠르게 접근하자 어선들은 급하게 그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신 주파수로 경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모든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검문에 응하십시오. 우리의 경고 방송이 나가자 어선들은 서둘러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레함의 속도는 25노트 이상, 어떤 어선도 우리를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중국 어선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물대포로 저항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함정의 규모와 무장을 본 그들은 곧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함장님, 그들이 검문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조타실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제가 겪었던 굴욕적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작전에서 우리는 3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고 나머지는 우리 영해에서 완전히 철수시켰습니다. 작전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는 길, 저는 함교에서 태평양의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지켜준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칼레함의 첫 작전 성공 후 콜롬비아 해역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법 조업 선박들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3월 중순 우리 해안 레이더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말페로 섬 북쪽 해역에 20척이 넘는 중국 어선단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저것 봐, 함장님. 그들이 마치 군사 작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전 장교의 보고를 들으며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우리 영해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듯한 이 패턴은 일반적인 어업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승조원, 전투 배치, 칼레함, 출항 준비, 부에나벤투라 기지를 떠나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대응 전술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중국, 북한 어선들과 대치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그 노하우를 모두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함장님,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선들이 서로 무전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통신 장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통신을 감청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레함은 최신 신호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첫 번째 어선 그룹에 접근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했지만 곧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이 우리 주변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 전술이었습니다. 함장님, 가장 큰 어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갑판에 최소 30명의 인원이 보입니다. 76mm 함포, 조준태세, 경고 사격 준비. 저의 명령이 떨어지자 승조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칼레함의 주포는 조용히 회전하며 접근하는 어선을 향했습니다. 국제통신 주파수로 최종 경고. 모든 선박은 즉시 콜롬비아 영해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후 중국 어선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중국 어선 하이양 8호. 우리는 국제수역에서 합법적 조업 중입니다. 그것은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GPS 시스템은 그들이 명백히 콜롬비아 영해 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고 사격 실시합니다. 모든 선박은 즉시 이 해역을 떠나십시오. 제 명령과 함께 칼레함의 76mm 함포가 포효했습니다. 어선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해상에 경고 사격이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그 순간 어선들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하이양 8호. 우리는 철수합니다. 공격하지 마십시오. 불과 10분 만에 모든 중국 어선들이 콜롬비아 영해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우리 해군 역사상 최초로 불법 어선단과의 대치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함장님, 기지에서 축하 전문이 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칼레아함에 성공적인 작전을 치하하셨습니다. 그날 밤 승조원들과 함께 작은 승리를 자축하며 콜롬비아 해군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칼레아함의 성공적인 작전 이후 콜롬비아의 태평양 해역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2017년 5월, 저는 부에나벤투라 인근 어촌 마을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불법 조업에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투마코라는 작은 어촌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두에 모여 박수와 환호로 우리를 맞이한 것입니다. 함장님,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과 칼레아함 덕분에 우리 어부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에두아르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를 마을 광장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많은 어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바다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중국 대형 어선들이 우리 그물을 파손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졌어요. 노인 어부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어획량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불법 조업이 중단되면서 콜롬비아 연안의 어족 자원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오랜만에 진짜 웃는 모습을 봤어요. 매일 빈 그물을 들고 돌아오던 아이가 이제는 풍성한 고기를 잡아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다시 밝아졌어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해군 장교로서 국가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롭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촌 마을을 떠나기 전 에두아르도가 수제 나무 조각품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작은 배 모양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칼레아함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어린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다의 영웅인 칼레아함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군사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의 삶,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규모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온 선물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부에 복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이 성과를 한국 해군에도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준 도움이 콜롬비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던 그날 저녁, 놀랍게도 국방부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저를 급히 본부로 소환한 것입니다. 로드리게스 중령, 좋은 소식이 있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총장님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두 번째 포항급 초계함을 우리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네. 목포함이라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척도 감사한데 두 척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총장님, 추가 비용이나 조건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네. 오히려 한국 국방부는 우리가 칼레아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 방금 내가 제출한 보고서처럼 그들도 우리의 성과를 지켜보고 있었나 보지. 총장님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건네주셨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문으로 우리가 중국 불법 어선에 대응한 작전들과 콜롬비아 어민들의 삶이 개선된 사례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활약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의 인수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수단장을 맡게 되었죠. 첫 방문 때와는 달리 이미 경험해본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목포함은 칼레아함과 같은 포항급 초계함이었지만 최신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잠 능력이 강화되어 있어서 우리 해군의 작전 영역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이 함정은 특별히 콜롬비아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개조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긴 항해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췄죠. 한국 해군 기술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함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수식 날, 우리는 함정의 이름을 보고타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한국 측에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함명 교체 작업까지 완벽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목포함에서 보고타함으로의 전환이 한국과 콜롬비아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길 바랍니다. 한국 해군 참모 차장의 축사가 통역되는 동안 저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두 나라 간의 깊은 유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보고타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부에나벤투라 항구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어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스페인어와 서툰 한글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인 보고타함의 도착으로 우리 해군은 이제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동시에 순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선물이 다른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보고타함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 국방부로부터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콜롬비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인 림팩 RIMPAC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림팩이라고요? 하와이에서 열리는 그 훈련 말입니까? 사실 림팩은 우리 해군 장교들 사이에서 전설과도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미국 주도로 2년마다 열리는 이 대규모 다국적 해상 훈련에는 세계 최고의 해군들만 초청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콜롬비아는 그동안 한 번도 정식 참가국으로 초청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우리의 참가를 적극 지지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칼레아함과 보고타함의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해군 작전 참모가 건넨 공문에는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의 초청장과 함께 한국 해군 참모총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콜롬비아 해군이 짧은 시간 내에 포항급 초계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림팩 참가를 위한 준비는 콜롬비아 해군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칼레아함을 참가 함정으로 결정하고 최고의 승조원들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태스크포스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죠. 출발 전 한국에서 특별지원팀이 콜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2명의 엔지니어와 1명의 전술장교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그들은 림팩 훈련에 여러 차례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림팩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죠. 여러분은 콜롬비아의 얼굴이 됩니다. 한국 전술장교의 말에 우리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 해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하와이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칼레아함의 한미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웠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콜롬비아 해군이 세계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세계에 콜롬비아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2018년 6월 하와이 진주만에 도착한 칼레아함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림팩 참가국 중 콜롬비아는 처음이었고 더욱이 한국에서 양도받은 함정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한국에서 콜롬비아로 양도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 해군 진행요원의 소개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는 림팩 첫 주 훈련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대형 유지 훈련, 통신 훈련, 해상 보급 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승조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훈련 둘째 주 첫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잠 훈련 중 갑자기 주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함정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함장님, 주 엔진 오일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터빈 베어링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기관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주 엔진을 정지시켰지만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림팩 훈련 중 이런 고장은 치명적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도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해군 기술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임시 조치로 보조 엔진만으로 항해하며 이 해군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미 해군 정비팀은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그 부품이 당장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터빈 베어링은 한국에서 제작된 특수 부품입니다. 우리도 즉시 구할 수 없습니다. 부품을 주문하면 최소 2주가 소요될 겁니다. 미 해군 정비 책임자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2주라면 림팩 훈련은 이미 끝나 있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첫 림팩 참가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요? 대원들의 실망감이 역력한 가운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해군 연락장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림팩에는 한국 해군도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칼레아함에 심각한 엔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김 대령은 즉시 한국 함정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우리 승조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이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에서 10명의 기술진이 우리 칼레아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님,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품은 원래 한국에서 설계한 것이니까요. 한국 기술팀장인 박중령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도 부품 교체에는 최소 2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림팩 훈련은 10일 후면 끝납니다. 박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2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안에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물론 미 해군 관계자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8시간 안에 그런 복잡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진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세 팀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엔진룸은 금세 정비 공구와 부품들로 가득 찼고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함정을 수리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 베어링은 완전히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부품이 없으니 임시로 개조해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부 부품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가져온 특수 장비를 이용해 손상된 부품을 복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만들어내는 솜씨가 경이로웠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기술진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도 거의 없이 계속 일했고 때로는 좁은 엔진룸 바닥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중령님, 우리에게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우리 함정이 콜롬비아에서 잘 운용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림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박중령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칼레함은 여전히 그들의 함정이었고 우리의 성공이 곧 그들의 성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정확히 47시간 만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운전 결과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우리는 림팩 훈련에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 훈련 지휘관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은 림팩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훈련에 복귀한 첫날, 우리 칼레함은 해상 사격 훈련에서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물론 한국 기술진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들은 엔진 수리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점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 승조원들은 한국 기술진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콜롬비아 전통 음식과 함께 우리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제입니다. 림팩 훈련이 끝나갈 무렵, 우리 칼레함은 다국적 해상 기동 훈련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대잠수함 탐지 훈련에서는 미 해군 평가단으로부터 뛰어난 전술적 이해와 실행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훈련 마지막 날, 모든 참가국 함정이 진주만에 정박한 가운데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각국 대표를 호명하며 훈련,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림팩에서 가장 인상적인 참가국으로 콜롬비아를 선정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난 회복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대표단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참가한 림팩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시상대에 오른 저는 수많은 각국 해군 장교들 앞에서 간단한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평가는 콜롬비아 해군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선배들의 용기, 그리고 그 은혜를 70년이 지난 지금 갚아주신 대한민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국 해군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함정을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 훈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폐회식 후 한국 해군 참모차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님,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1951년 인천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소년들 사이에 서 있는 콜롬비아 군인들의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콜롬비아 형제들에게 감사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소년 중 한 명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평생 콜롬비아 군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도 대한민국도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나라의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해준 것보다 한국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훨씬 큽니다. 제 말에 한국 참모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중령님,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동맹 아닐까요? 그날 밤 칼레함의 함장실에 앉아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참전 당시의 기록들이었죠. 할아버지는
결코 자신이 베푼 도움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림팩에서의 성공적인 활약 이후 우리 콜롬비아 해군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놀랍게도 콜롬비아 한국 해군 협력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역할은 양국 해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 당신이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니까요. 해군 참모 총장의 말씀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단순히 함정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우리는 한국 해군과 함께 연합해상 훈련을 계획했습니다. 퍼시픽 이글이라는 이름의 이 훈련은 콜롬비아 태평양 해역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죠. 한국은 이 훈련을 위해 구축함 한 척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작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해군 작전 참모와의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훈련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 해상 구조, 대잠수함 작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시켰죠. 더 놀라운 소식은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콜롬비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노후화된 해군 장비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달 책임자의 보고를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콜롬비아가 자체적인 방위 산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2019년 5월 보고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국방산업협력 포럼에서 저는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칼레함과 보고타함의 성공 스토리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양국의 국방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산업계 리더들도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가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맺은 인연은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한국 해군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저는 공식 방문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함정 인수가 아닌 양국 해군의 장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했던 환영 인파였습니다. 한국 해군 의장대와 함께 6.25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콜롬비아 우정회 회원들이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를 흔들며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중령님, 환영합니다. 드디어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림팩 훈련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박 중령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5일간의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해군본부 방문, 조선소 시찰,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특별 강연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세 번째 날에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16개 참전국 중 하나로 콜롬비아를 기리는 기념비 앞에 서자 갑자기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들입니다. 안내하던 한국 장교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약 2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콜롬비아 국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콜롬비아 군인들이 저희 마을에 주둔했을 때 그들이 저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담요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는 한국 해군의 최신 구축함도 견학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그 규모와 기술력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함장인 김대령은 자랑스럽게 함정을 안내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함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70년 전 한국 해군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국민의 의지와 동맹국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우리 콜롬비아 해군의 미래를 보는 듯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노후화된 함대를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방향과 의지가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송별 만찬에서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장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매년 5명의 장교를 한국 해군 대학에 초청하여 함께 공부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우리 콜롬비아 해군의 미래에 큰 기회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중 하나인 한국 해군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휴가를 내고 메델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할아버지인 호세 로드리게스 대위의 묘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항상 그분의 묘소를 찾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해 할아버지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에는 호세 로드리게스 대위, 콜롬비아 해군 장교, 6.25 참전 용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마누엘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조용한 묘지에 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70년 전 지키셨던 그 나라, 대한민국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상상하지 못하셨을 만큼 놀랍게 발전한 나라였어요. 비석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의 양도, 림팩 훈련에서의 성공, 그리고 한국 방문에서 만난 참전용사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베푸신 작은 친절이 70년이 지난 지금 콜롬비아 해군의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묘비 앞에 가져온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칼레함과 보고타함의 사진, 림팩 훈련 중 찍은 사진, 그리고 포천의 참전국 기념비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슬픔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셨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저에게 선물한 특별한 배지였습니다. 이건 한국 해군이 할아버지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보낸 선물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영원히 한국과 콜롬비아를 잇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묘소를 떠나기 전 제 군복에 달린 콜롬비아 국기와 한국 해군에서 받은 태극기 배지를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작은 상징이 제 가슴에서 만나 7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깊은 연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저는 콜롬비아 해군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며 태평양 함대 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칼레아함과 보고타함을 포함한 콜롬비아 해군의 태평양 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취임식 날,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히 축하 사절단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무관은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령은 단순한 콜롬비아 해군 장교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70년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단순히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긴 여정의 결실이라는 것을요. 취임 후 첫 공식 임무는 콜롬비아 한국 연합 해상훈련 퍼시픽 프렌드십 2020을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에서 최신의 호위함이 파견되었고 우리 측에서는 칼레함과 보고타함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단순한 전술 교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태평양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훈련 전 브리핑에서 한국 함대 사령관과 제가 공동으로 발표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단순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저는 종종 칼레함의 함교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콜롬비아 국기 아래 당당히 항해하는 이 함정이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 해군의 경조함이었다는 사실이 때때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대령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십니까? 당직 장교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셈이네. 하나는 내가 태어난 콜롬비아, 또 하나는 할아버지가 싸웠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준 한국이지. 그날 저녁, 저는 함장실에서 특별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콜롬비아 해군 장교로서 제가 받은 모든 훈장과 배지를 정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두 나라를 섬기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바다를 지키면서 한국과의 약속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콜롬비아 태평양 해역을 지키는 칼레함과 보고타함은 두 나라의 깊은 유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제 사무실에 걸린 두 개의 국기 콜롬비아의 노랑, 파랑, 빨강 삼색기와 태극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전 참전이라는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이 70년이 지난 오늘날 콜롬비아 해군의 미래를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두 나라, 두 바다, 그리고 하나의 깊은 우정. 이것이 제가 매일 가슴에 품고 사는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의 헌신이 오늘날 특별한 선물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작은 도움이 수십 년이 지나
더 큰 은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처럼 뜻밖의 방식으로 돌아온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원더풀 해외 사연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